소량의 음주도 내 몸에 좋아서 먹는 건 아니에요. 알코올 분해능이 다른데 분해능이 적은 사람한테 알코올을 강력하게 권하면 그거는 살인에 준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술로 가려고 하는데 네. 술이 정말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일단은 술은 얼마나 몸에 안 좋나요? 저는 참고로 굉장한 애주가입니다. 물론 술로 뭐 큰 사건을 친 적은 없지만 술을 좋아할 수는 있으니까. 뭐 술을 좋아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술을 매너 있게 조금씩 분위기 좋게 기분 좋게 그다음에 서로 관계가 친밀해지게 그렇게 마시는 거는 정말 이게 술의 순기능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꾸 초록색 소주를 대표로 얘기를 드리는데 꼭 초록색 소주만은 아니에요.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막걸리로도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도심에서는 이제 초록색 소주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술이라는 거는 이제 알코올이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 그다음 거기 원재료의 향과 맛이 있어서 같이 조금씩 마시면서 그 맛과 향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면서 알코올에 의한 알딸딸함을 느끼면서 서로 속도 터놓고 이게 원래 그러면서 술이잖아요.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이 96% 6번 증류한 그 주정을 이용해서 물을 타가지고 이 농도를 맞춰서 이제 감미료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술이란 말이죠. 맛이 기본적으로는 없는 술이에요. 아주 쓴 맛 이런 걸로 마시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인생에 쓴맛을 준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에 털어놓고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해야 의미가 있는 술이 돼버리는 거죠. 글쎄요, 뭐 이게 또 뭐 한국인의 한을 대표한다 그러면 또 할 말은 없긴 한데 일단은 어떤 우리가 술을 의미 있게 사람 간의 친밀을 느끼면서 그렇게 분위기 있게 마시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잔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병으로 해서 막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꽤 있고. 진짜 병 하나씩 쌓이는 그 오늘 몇 개가 쌓였을 때 이 뿌듯함. 뿌듯해요? 대학교 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학생 때 대학교 아직 때는. 젊고 싱싱한 간으로 많이 마실 수 있겠지만요. 나이 들면서 40 넘어갔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간 금방 망가집니다. 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알코올 분해 능력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한테 알코올을 권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강요한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술버릇 중에 좋은 거는 전 자작을 해요. 다른 사람 권하는 그리고 게 강제로 권하지도 않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제가 회사 생활 예전에 인턴 생활할 때 이제 몇 군데서 인턴 생활했는데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벌써 12년 전이니까 대기업 같은 데는 이제 다 같이 이제 무조건 권하면 마셔야 되고 그렇죠. 이제 뭐 큰 대화에 뭐 마시는 경우도 있고. 대기업 문화인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12년 전이니까요. 아주.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그 시기에 꼭 사고가 나요, 응급실에. 대화에 마시잖아요. 의리주. 의리주라 그러니까 또, 이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게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학생들 처음에 자기 주량 모르고, 선배들은 기강 잡는다고 술 억지로 먹이고 이럴 때, 완전히 정신 잃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명 응급실로 실려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그 상급 대학생들도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그런 짓 하는 거겠지만 그 범죄입니다.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알코올 분해능이 다른데 분해능이 적은 사람한테 알코올을 강력하게 권하면 그거는 살인에 준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알코올 분해능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소주로는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붉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이 붉어지는 게 분해능이 낮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분해능이 낮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얼굴이 빨개지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밖이 더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내 몸에 독을 넣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분해를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분이 얼굴은 빨개졌는데 술을 마셔도 별로 안 취해요. 그러면 간 해독력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안 좋을 확률이 높다. 얼굴이 빨간다는 거는 독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세트알데히드에 쌓이고 있는 증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내 몸에 독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낯빛도 변하지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알코올을 다 분해를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야, 나 한 잔 마셨는데 너 한 잔 안 마셔? 그러면 넌 나랑 친해지기 싫은 거야. 이렇게 가면 그건 그 사람한테는 칼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을 막 칼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술을 권했나 봐요. 제가 안 바뀌거든요. 변하니까. 안 바뀌어. 원래 까마니까 또 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바뀌어요. 근데 정말 빨개지는 분 한 잔 마셔봤는데 빨개지는 분은 권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너무 안 좋은 저 거예요. 오늘 술에 관한 이제 제가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 네. 거 다 물어볼 건데요. 다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술을 어쨌든 마시는 종류 대표적인 5가지 정리해보니까 와인, 그다음에 위스키, 맥주, 소주, 막걸리 종류가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중에서 나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소주가 제일 나쁘다고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럼 좋은 술이 있다면 그건 조금 더 마셔도 되는 거니까. 그 순서를 정하면 일단은 소주 1등, 네, 소주 1등, 2등. 네, 막걸리 2등. 그 막걸리도 이제 어떤 이제 시골에서 이제 싸게 드시는 그런 혼합주 막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소주 같은 경우 초록색 소주를 얘기를 하는 건데 초록색 소주는 희석주라서 그런 거고 우리 전통 소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막걸리, 그다음에 위스키랑 와인이랑 또 뭐 남았죠? 맥주. 글쎄요. 그 다음은 뭐 기호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그 다음 좀 비슷비슷하다. 네, 근데 위스키 같은 경우도 증류주긴 합니다. 네. 네, 증류주의 특성을 알고 마셔야 돼요. 네, 증류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고 향으로 마시는 거긴 하지만 소량만 마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맥주랑 와인은 그래도 곡류에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맥주는 곡류고 이제 와인은 과일주죠. 그런 거기 때문에 둘은 또 조금 양을 조금 많이 마실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양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알코올이 몸에 안 좋은 물질인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알코올을 어떤 그 주류가 더 많이 먹게 하느냐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제 댓글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소주도 똑같이 25도 알코올 들어있는 거고 뭐 위스키든 뭐 와인이든 다 알코올 도수만큼 들어있는 건데 그 알코올 나쁜 건 똑같은 거지. 맞아요. 알코올은 나쁜 건 똑같아요. 주정으로 해서 뽑았다고 그 알코올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정으로 뽑아서 역한 데에다가 향이랑 그런 맛이 없이 역한 데에다가 이제 감미료 타서 먹는 그 술, 소주가, 초록색 소주가 우리의 술 문화를 나쁘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맛으로 향으로 먹지 않고 많이 먹어서 취해야지만 되고 싸기 때문에 쉽게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술 문화를 나쁘게 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막걸리든 소주든 맥주든 위스키든 와인이든 소량만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한 병 놓고 둘이서 천천히 그거 가지고 나눠 마셔서 딱 끝나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좋은 술입니다. 근데 소주는 그렇게 안 마신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술을 이제 한 종류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거를 향을 이제 마신다는 얘기는 이제 와인을 똑같은 와인을 마셔도 이 와인 저 와인 이렇게 예, 향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전통주 예, 전통주를 그런 식으로 골라가면서 이렇게 접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주가 이렇게 큰 병 하나를 사면은 한참 가요. 근데 그래도 조금씩 따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향을 느끼고 아 이런 전통주 있구나. 이런 거는 예, 좋은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와이프랑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예, 이렇게. 근데 와인을 먹어도 병으로 자자자자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뿌듯함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거는 소주랑 똑같은 겁니다. 예, 아무리 와인을 먹은들 그렇게 막 6, 7, 8, 9병 이렇게 먹어버리면 그거는 알코올 도수로 계산하면 소주 먹은 거랑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술을 먹으면 이게 우리가 항상 되게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한 종류만 마시는 것보다 섞어 마시면 그 다음날 그렇게 머리 아프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의 그냥 착각인가요? 사실인가요? 오히려 머리가 안 아픈 쪽으로는 이제 위스키나 이런 그 증류주가 덜 아픕니다. 곡주나 그 과일주가 좀 더 아파요. 네, 그건 당대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결국은 알코올 양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많이 먹고 곡주 중심으로 먹으면 그거는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알코올의 흡수나 이런 거를 최소한 늦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안주를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덜하고 그다음에 요즘 뭐 정말 알코올 숙취 해소한다고 그런 먹는 거 있잖아요. 네. 도움은 뭐 일부 됩니다만 그거 믿고 또 알코올 양을 늘리는 건 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소량으로 즐겁게 마시면서 안주빨 많이 세워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부적 하나씩 더 여쭤보면 그럼 술 마시는 후 이제 숙취가 있잖아요. 네. 숙취의 원인과 알코올 분해의 핵심은 뭐죠, 그러면? 이 숙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분해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이 효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알코올은 이제 분해가 되면 아세트산이랑 물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 독성이 좀 주는데, 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 쓰이는 효소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효소예요.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우리 몸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코올 분해 능도 좋고 숙취 좀 덜 느끼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양이 현저하게 다른 사람보다 적거나 이러면 아니면 간 건강이 안 좋거나 이미 알코올성 간염
간 질환들이 있어서 내지는 간경화까지 가서 그 분해 능이 아예 없는 상태다 이러면 더 급격하게 알코올에 의한 독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서 나오는 알코올에 의한 질환들이 엄청 많습니다. 간단하게는 우리 다음날 술 먹고 토하는 거, 알코올성 위염부터 시작해서 알코올성 간염으로 가면 간 수치가 올라가요. 간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간 세포들이 깨지는데도 그거를 중지를 안 하고 계속 독성 물질을 넣어서 알코올 분해를 계속 억지로 시키게 만들면 결국은 알코올성 간경화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알코올성 간염은 우리가 염증을 다시 되돌리면 간에서 독성이 되는 물질을 제거를 하면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간 기능이 다시 돌아와요. 예, 그런데 간 경화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미 간세포들이 변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알코올성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간염? 아직까지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간염까지 갔다는 얘기는 간세포들이 지금 깨졌다는 얘기구나. 지금 멈춰야 그나마 돌려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 경화까지 넘어갔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심각한 합병증들이 시작이 돼요. 술만 집에서 계속 일주일 열흘 막 이렇게 술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알코올이 당이 들어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배가 안 고파요. 술만 먹으면서 배가 안 고프고 그렇게 계속 가면 우리 몸이 사실 술이 액체지만 탈수를 일으킵니다. 네, 몸에서 물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해에 물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그냥 계속 술만 먹고 물을 보충을 안 해주고 비타민 B1 보충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탈수에 의한 산증으로 가게 돼요. 혈액이 산증으로 가요. 우리가 폐하, 이 혈중 그 산성도가 약간 염기성인 7.4에 맞춰져 있는데 그거보다 7.0을 넘어서 산증까지 막 이렇게 가게 되면 심장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부정맥이 생기고 심장이 멈춰요. 그래서 동맥혈 검사를 해봤는데 환자가 산증이 나타났다 그러면 초응급으로 보고 막 수액을 때려 넣습니다. 수액을 막 라인을 2개 잡아가지고 막 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액을 보충을 하고 그다음 비타민 B1을 보충해서 뇌 손상을 받고, 왜냐하면 비타민 B1이 부족하면은 이제 뇌 허니아 같은 게 생겨가지고 뇌에 큰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고 각기병 이런 것도 막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비타민도 갑자기 줘야 되고, 그다음 당분을 줘서 술도 이제 깨우는 역할도 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한꺼번에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기를 넘겨서 환자의 이 간 경화에 의한 합병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간 경화의 제일 무서운 합병증이 토혈입니다. 토혈. 네, 환자가 토를 하는데 바켓으로 피가 났다고 하고 와요. 바켓에 피가 난다고요? 피가 바켓으로 토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식도가 찢어진 거예요. 우리가 간 경화가 생기면 간으로 혈액이 들어와서 이 소화기계에 있는 장에 있는 혈액들이 다 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간 문맥이라고 하는데, 간 문맥을 통해서 간에 들어가서 간에서 다 해독한 다음에 다시 혈행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간 문맥이 막혀 있으면 제일 먼저 약한 혈관이 식도에 있는 혈관이에요. 식도에 있는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조금만 자극을 가해도 터질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 딱딱한 음식 잘못 먹었다가 터지면 토혈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상태나 아니면은 혈변, 검은 변, 이렇게 해서 짜장면 색깔의 변을 봤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 짜장면 색깔의 변을 봤다 그러면 초응급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장 안에서 피가 나고 있는 거일 수가 있습니다. 토혈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면은 그건 이제 심각한 섬뜩하죠. 네, 환자의 혈압을 잡기 위해서 중심정맥반을 잡고 있던 중에 환자가 추워 하면서 의식을 잃는 거를 내 눈앞에서 보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혈압을 잡기 위해서 관을 잡는 사이에 혈압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환자를 이승에 못 잡아두고 그냥 내 눈앞에서 보내는데 어쩔 수가 없고, 심폐소생술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피가 안에서 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자주 보는데, 이 보호자분들은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이제 왔다 보니까 이 심각성을 잘 인지를 못하거나 내지는 차라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되신 분들은 그전에도 엄청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실 테니까. 네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중독이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의지로는 못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전문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상태까지 가면 보호자분들이 이미 포기하고 언제 가나 막 이러는 상태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자를 잡아두려고 해도 못 잡아두고 이러면 정말 뭔가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알코올 숙취 여쭤봤는데 아주 심각한 경지까지 얘기해 주셔서 지금 다시 술이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토는 아까 그건 이제 극악의 안 좋은 케이스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속이 안 좋을 때 손가락 놓고 어떤 분들은 막 억지로 토하는 분들 있잖아요. 토할 것 같은데 토가 안 나오니까 토하고 나면 그 정신이 좀 차려지니까 뭐 이런 케이스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토는 할 것 같을 때 억지로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냥 안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이거 좀 애매한 영역일 것 같긴 한데. 안 먹으면 됩니다.
안 먹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술 문화가 문제인 거죠. 억지로 먹였으니까 토를 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신입생 항의 때 정말 먹기 싫은 소주 억지로 먹고 나서 이거 나 토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손 넣고 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 식도랑 위를 다 손상을 시키면서 그 위산을 포함한 물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 토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그 많은 양의 알코올을 내가 머금었고 아직은 위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될 때 이럴 때에 그거를 소화를 시킬 수가 없겠다.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토하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술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케이스가 있고 자주 조금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술이라는 게 어쨌든 조금 마시면 다음날 영향이 가니까 저는 한 달에 그냥 한두 번을 자주 마시진 않죠. 한두 번 마실 때 그냥 좀 많이 마시는 많이 스타일이거든요. 마셔요. 그리고 어디서 듣기로는 간이라는 것도 어쨌든 씌워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맞아요. 자주 조금씩 계속 마시면 간이 못 씌워져서 더 힘들다. 또 정말 똑같은 양으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네, 똑같나요? 네. 그러면은 어쩌다 한 번 마시는 게 더 훨씬 나아요. 똑같은 양을 마신다고 하면. 똑같은 양을 마시지 않죠. 뭐 일주일에 한 번 마신다 그랬을 때 7배를 마시지는 않으니까. 매일매일 마시는 분은 아무래도 그거보다 더 많이 마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매일매일 마시는 게 훨씬 나빠요. 네, 왜냐하면 그 양보다 더 많이 한 잔씩 일주일에 한 번 한 병만 마시는 게 나빠요. 한 잔씩 마시는 게 나빠요.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다른데 네네. 그게 아니라 한 병씩 마시는 게 나빠요. 7병 한꺼번에 마시는 게 나빠요. 이렇게 물어보면 왜냐면 7병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게 물어보면은 7병 한 번에 마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꼭 저녁에 술 마시는 게 아니라도 점심이나 저녁 때 가벼운 습관적으로 반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예, 그게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로 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왜냐면 간이 쉬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술과 이온음료 같이 마시면 진짜 더 빨리 취한다. 요거 사실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빨리 취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예, 그냥 알코올의 흡수는 아니구나. 알코올의 흡수대로 가는 거고 이온음료는 이온음료대로 가는데 그런데 오히려 숙취가 덜하고 수분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 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더 있습니다. 좋은 거네. 예, 물을 마시는 거에 효과를 갖는 거죠. 근데 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온 음료는 농도가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탈수를 보정해 주기는 합니다만 물의 탈수, 그러니까 물의 양을 늘리는 건 아니고 전해질을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이온 음료도 먹고 그 다음에 술은 소량만 먹고 이게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물은 먹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온 음료와 알코올, 이온음료를 먹는 것과 이온음료를 안 먹는 것 중에 고른다면 당연히 이온음료를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네. 명확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시중에 판매하는 숙취 해소제 있잖아요. 네. 저는 요거는 이게 과연 진짜 도움이 될까? 특히 편의점 가면 굉장히 비싼 거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저는 도움된다 느꼈는데 나중에는 야, 내가 이게 비싸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뭐죠? 그 의학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시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 값 때문에 좀 술을 한 병이라도 덜 마시게 되면 장점이려나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비슷한 기전이에요. 우리 이온 음료가 당분도 들어있고 뭐 무슨 헛개나무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 뭐 수분도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간을 뭐 조금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마시는 거잖아요. 숙취 해소제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온 음료처럼 당분과 수분을 보충을 해줘서 예, 조금 덜 취하게 하는 효과 이런 걸 노리는 거라서 사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거, 물을 아니면 당분이 들어있는 이온 음료. 예, 이온 음료도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술 깨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 효과를 생각을 하면 뭐든지 술이 아닌 다른 거를 마시는 건 도움이 된다. 이 비싸다고 좋다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확정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걸 연구하기는 그렇죠. 예, 어려운 거니까요. 자, 그러면 숙취 해결하는 방법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술 마시는 스타일은 저는 이제 술 마시러 가서 언젠가부터 안주바를 겁나 세워요. 안주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내 몸을 보호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나이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당연히 인터뷰 채널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말을 많이 털고 싶은 게 있겠죠. 말도 많이 털고 그다음 술 마시면서 화장실 되게 자주 가요. 왜냐하면 물도 많이 마시거든요. 네네. 아주 그리고 좋은 습관입니다. 그 다음날 깨고 일어나서는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는 술을 깨게 하는데 물도 필요한데 당분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맞아요. 들어서 꿀물 마시거나 아니면 그 꿀액이 있잖아요. 요즘에 팩 같은 데 해가지고 네네. 그거랑 같이 이제 물 같은 거 많이 마시고 하거든요. 좋은 습관들 다 얘기하셨네요. 네, 맞아요. 괜찮은 건가요? 마셔야 될 때
할 수 있다면 억지로 마셔야 되는 자리라면 안주바를 세워라. 안주빨 세워. 네, 안주바를 세워. 왜냐면 안주바리 들어가면서 그 알코올 흡수도 느리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물질 중에서 당분이 있기 때문에 깨는데도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음식 먹을 때 수분도 보충이 되고, 장점들이 다 세 가지예요. 당분, 수분, 휴식 이 세 가지거든요. 간을 쉬게 해주고, 당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면 다 알코올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꿀물을 먹는다. 그다음에 다음날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자주 본다, 안주바를 세운다,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근데도 머리가 아파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내 몸에 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좋을 정도만 소량만 그렇게 하려면 소주보다는 다른 종류의 술을 소량만 드시는 게 어떨까, 기분 좋게. 그럼 그 외에 좀 숙취에 도움되는 음식이랑, 그 다음에 숙취할 때 이제 우리가 해소하려고 뭐 상시 보통 많이 드시는 게 라면, 짬뽕, 뭔가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먹는데 이런 것들은 좀 뭔가 기분은 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 어떤지,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어떻게 될까요? 뭐 아무래도 짠 음식, 매운 음식 먹으면 위가 자극이 되니까 안 그래도 쓰리고 속을 훑었던 거를 조금 자극을 해주니까 좋은 느낌이 날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다음날 해장술 먹는 게 그 영향이거든요. 위를 다시 자극해서 덜 아프게 하는 효과인데 이열치열의 개념이랄까요. 근데 몸은 어떻겠어요?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너무 짠 음식, 너무 매운 음식으로다가 속을 달래는 거는 당연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열을 내게 하고 물을 더 많이 먹게 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라면을 짜게 먹었다. 그러면은 물을 먹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서 희석시키는 효과, 그런 거를 누릴 수는 있는데 위를 자극해서 좋아진다는 거는 사실은 하고 얼큰한 느낌이 날 수 있지만 내 몸에는 해가 되는 겁니다. 위벽을 계속 핥고 있는 거예요. 도움되는 음식은요, 그러면? 도움되는 음식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부엌국이나 미역국 이런 식으로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되죠.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결국은. 꿀물, 부엌국, 황태국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먹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분과 관련된 것들이 맞습니다. 결국은 계열은. 수분, 휴식, 당분 세 개예요. 그럼 이제 술 마시고 이제 항상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게 속이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같이 이제 머리 아픈 케이스는 이제 타이로인이라든가 이런 진통제 약을 먹으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는 사람 중에서 어쨌든 이제 제약 관련된 담임 분이 얘기해 준 게 술 마시기 전인가 술 마시는 이후에 타이로인 이런 거는 진짜 먹으면 몸에 정말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은 타이레놀이 왜 안 좋다고 하냐면 간 대사된 대표적인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물 중독 중에서 타이레놀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이 야세타미노펜의 농도와 그 다음에 간 수치를 따져가지고 이 환자가 어느 정도 간독성을 갖겠다 이런 걸 계산하는 시까지 있을 정도로 간독성에 대한 대표적인 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타이레놀 뭐 2알 정도 이런 정도는 상관없지만 난 머리 오늘 안 아프고 편안하려고 뭐 4알, 5알, 6알 한꺼번에 먹고 가겠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하루 간에 독성에 부담이 없는 용량이 6,000ml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알코올을 먹으면 그거보단 조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이 부담을 같이 갖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4알, 5알, 요즘은 또 그 타이레놀 2알이라 그래가지고 650ml짜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농도 높은 거를 갖다가 뭐 4, 5알 이렇게 한꺼번에 먹은 다음에 술을 먹는다? 그러면 간독성이 팡팡팡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가 있어서 뭐 1알, 2알 이렇게 먹는 거는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데 원래 그 아세타미노펜을 계속 먹고 있던 사람이 그래도 술을 먹는다. 그거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간에 부담을 주던 상태에서 가중시키는 거니까.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지만 너무 머리가 아프면 1~2알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안 좋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은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담배를 지금은 안 피는 비흡연자지만 남자들 비흡연자 요즘 많잖아요. 하지만 술만 마시면 그렇게 뭔가 나가서 담배 한 대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담배를 앞에 가서 몰라요. 남자가 술 마시면 약간 허세가 늘어서 그래. 뭔가 담배 한 대 피는 뭐 그런 영화 장면이 생각나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술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본능에 더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억제하는 능력이 풀리거든요, 뇌에서는. 그러면서 성 관련된 사고도 자꾸 나고 이러는 게 내 억제력 같은 게 풀려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러니까는 막 평소에 없었던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그런 합병증이잖아요. 그러면 술 마실 때 담배 피는 거는 몸에 더 안 좋겠죠, 당연히? 이 담배 피고 싶은 욕구도 이제 억제가 풀리는 거죠. 같은 이유로.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담배는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억제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이 술을 마시게 되면 그때의 그 담배의 느낌, 그것도 담배도 이제 중독성 물질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흥분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올라오는 거죠. 억제가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담배를 피고 싶은 게 이해는 되는데 저는 안 피워서 몰라요. 담배와 술은 어느 게 더 몸에는 안 좋나요? 용량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담배를 뭐 몇 cc 이렇게 계산할 수도 없는 거고, 술을 계산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담배 한 갑과 술 한 병 이렇게 계산하면 궁금하네요. 보통 사람 담배 많이 피는 분 하루에 한 갑 피고, 그다음에 술은 한두 병 정도가 되니까. 나쁘다고 하는 거에 방향이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폐를 망가뜨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일 큰 거고, 이 알코올 같은 경우는 간을 망가뜨리는 분이 제일 큰 거고, 이렇게 서로 좀 너무 달라서 근데 시기로 보면 술이 더 빨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은 며칠 동안 술만 먹고 식사를 안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열흘 만에도 망가지거든요. 맞아. 근데 담배는 열흘 만에 담배를 많이 폈다고 망가지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술이 빨리 망가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암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의 모임이나 이런 걸로 보면 담배가 또 엄청 나쁘죠. 근데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담배는 진짜 좋은 거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 친다면 이 스트레스를 약간 해소해주는 뭐 그런 게 하나 있다 치고 나머지 다 안 좋은 거일 것 같은데, 술은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술은 하루에 맥주 한 잔 뭐 이런 정도는 오히려 뭐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도 가끔씩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절제만 할 수 있다면, 아주 소량의 음주는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정말 좀 좋을 수 있나요?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소량. 네, 소량의 음주도 내 몸에 좋아서 먹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고요. 아무리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몸에 독으로 작용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소량의 알코올의 독을 제외하고 그 어떤 와인 같은 데에 들어있는, 아니면 곡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발효된 음식에서 나오는 효능이 아주 미세하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취하는 의미가 있어서 알코올의 독성보다 그런 게 조금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서 한 잔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알코올로서 보면은 독은 독입니다. 그래서 한 잔의 술도 독인 사람은 안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 간의 관계, 아니면 문화적인 거, 그렇죠. 이런 거에서는 효능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취하는 거지, 네, 알코올로서의 독을 좋은 거라고 마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